영화는 사회의 거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영화들이 우리 사회의 문제점을 영화 속에 녹여내고 있습니다. 특히 올여름 개봉하는 적지 않은 한국 영화들이 공통적으로 양극화 사회라는 화두를 던지고 있어서 흥미로운데요. 어떤 영화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최광희 영화평론가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이 양극화 문제하면 오리 사회의 오랜 그리고 대표적인 화두인데요. 실제로 이제 한국 영화가 여기에 대한 그 메시지를 많이 담고 있다고요. 최근에 개봉한 이 봉준호 감독의 설국열차, 그게 대표적인 예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설국열차, 그 미래 사회가 배경이죠. 그 환경 재앙 때문에 이제 새로운 빙하기를 맞게 되고 생존자들이 이제 열차 안에 이제 탑승해서 이 열차가 지구 위를 끊임없이 돌게 되는 그런 상황을 이제 설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열차는 이제 꼬리칸의 사람들이 아주 비참한 빈민굴처럼 살아가고요. 또 열차 앞쪽의 사람들은 굉장히 호화로운 삶을 살아간다. 이런 설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꼬리칸에 있는 사람들이 단백질 바라고 이제 돼 있는 건데요. 이걸 이제 꼭 양갱처럼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걸 먹으면서 연명하고 또 비참한 삶을 살아가다가 자신들을 통제하는 그런 세력에 맞서서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열차 맨 앞에 이제 엔진을 장악하기 위한 일종의 도전, 혁명이죠. 여기에 이제 나서는 그런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크리스 에반스가 반란을 이끄는 리더 역으로 등장하고 있고요. 또 우리 배우죠. 송강호, 또 송강호 씨와 함께 괴물의 딸로 나왔던 여배우죠. 고화성 씨. 이번에도 부녀지간으로 영화 속에 등장하고 있는데 크리스 에반스는 혁명의 그 리더를 돕는 역할을 연기를 했습니다. 이 밖에 그 에드 해리스라든가 틸다 스윈턴 같은 그 세계적인 배우들을 대거 캐스팅해서 화제를 모으고 있는 데다가 400억 원 이상의 제작비, 한국 영화로는 가장 지금까지는 최고 제작비입니다. 이런 돈이 이제 투입이 돼서 흥행 성과가 과연 어떨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 영화는 그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최근의 세상에 대한 이 봉준호 감독의 통찰을 열차라고 하는 굉장히 상징적이고 또 어떻게 보면 우화적인 그런 공간 안에서 풍자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극빈층의 꼬리칸 사람들, 또 최상류층의 그 앞칸 사람들이 서로 이렇게 떨어져서 격리돼 살아간다. 이런 설정이 바로 그런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영화의 문제는 그 우화적인 설정이 너무 그 노골적인 나머지 그 영화가 처음부터 좀 비현실적으로 느껴진다는 거죠. 그래서 관객들이 이렇게 편하게 보기에는 영화의 색깔이 좀 지나치게 그 동화적이면서도 어둡고 또 관념적이고 추상적이다. 이런 게 이제 흠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제 그런가 하면은 함께 개봉한 영화 더 테러 라이브. 설정은 좀 다르지만 양극화라는 좀 비슷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들었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방송국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특히 그 뉴스 앵커들이라면은 영화 꼭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불미스러운 일로 이제 뉴스 앵커를 하다가 이제 라디오 프로그램, 시사 프로그램에 이제 사회를 보게 되는 윤영화라는 방송 앵커 주인공입니다. 하정우 씨가 이 역할을 맡았는데요. 시사 프로그램 생방송을 이제 진행하다가 이제 청취자 전화를 받게 되잖아요. 근데 어떤 전화가 왔는데 그 청취자가 지금 한강다리를 내가 폭파하겠습니다. 라는 협박을 하게 되죠. 그래서 당연히 이제 윤영화 앵커는 이거를 장난 전화로 치부를 하고 전화를 그냥 끊어버려요. 그런데 그 순간 실제로 마포대교가 폭발하게 됩니다. 그 장면을 목격하게 되죠. 그래서 눈앞에서 벌어진 이 끔찍한 테러 사건, 이런 단서를 이제 쥐게 된 이 윤영화 앵커가 이 경찰에 신고를 하는 대신 이걸 자신의 인생을 역전할 수 있는 일생일대의 특종의 기회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마감 뉴스의 앵커로 복귀하는 조건으로 이제 보도국장과 이제 물밑 거래를 시도합니다. 그래서 이제 테러범과의 전화 통화를 TV로 독점 생중계하기에 이르게 되는 거죠. 테러범은 이제 21억 원이라는 이제 거액의 보상금을 요구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대통령이 나와서 사과를 해라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또 윤영화는 이제 자신의 귀에 이 인이어라고 하죠. 이거 꽂힌 게 이게 폭탄이 설치됐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움쩍달싹 못하게 되는. 그래서 이 테러범의 말을 듣지 않으면 폭탄이 터져버려요. 그래서 테러 라이브는 이 마포대교 테러의 생중계라는 설정을 통해서 뭐랄까 그 우리의 그 방송의 어떤 선정성이랄까요? 시청률 지상주의, 또 권력, 정치 권력에 대한 그러한 그 비판 의식을 녹여내고 있는 영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시청률 지상주의에 빠진 방송의 선정성 그리고 국민을 위하는 척하면서 실은 자기들의 입속을 챙기는 그런 정치 권력에 대한 풍자, 아주 팽팽한
긴장감 속에 담아내고 있는 작품입니다. 네, 예. 사실 뭐 이 그 시사 프로그램의 진행자 혹은 뉴스 앵커가 인질범이나 테러범하고 네. 이제 생방송 상황에서 네. 통화를 한다. 네. 이거는 그 사실 이게 뉴스 내지는 이제 방송 윤리상 네. 있기 어려운 얘기고 또 있어서도 안 될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영화적인 상상력이라고 그렇죠. 이해하면 되겠죠. 예, 예.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자신의 귀에 네. 그 폭탄이 꽂혀 있다면 하게 되지 않을까요? 네. 자, 이 뭐 네. 방송의 선정성이라든가 이제 방송과 권력에 대한 비판이라는 네네. 건 알겠는데 네. 구체적으로 이제 양극화 문제는 어떻게 녹여내고 있나요? 네, 그 이 영화에서요, 그 테러범이 바로 그 양극화 사회에서 그 최하층으로 밀려난 네. 그 이들의 울분을 대변하고 있는 그런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20년이 넘게 막노동을 하면서 아주 굉장히 그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지만 결국 생활이 전혀 나아지지 않은 한 인물이 자신의 처지를 이 방송에 이제 알리기 위해서 이 범죄극을 계획하고 그것을 실현에 옮기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죠. 예. 근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한국 사회 이면의 어떤 비정함을 영화가 고발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예, 같은 날 개봉한 이 두 영화가 네. 좀 다른 방식으로 같은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는 점이 참 흥미로운데 네네. 이 밖에 또 어떤 영화들이 이런 양극화 문제를 꼬집고 있을까요? 네, 그 오는 14일에 개봉을 앞둔 스릴러 영화입니다. 숨바꼭질이라는 작품인데요. 예. 영상원을 나온 그 신예 감독입니다. 허정 감독이 메가폰을 잡고요. 손현주 씨, 문정희 씨, 전미선 씨 이런 그 연기파 배우들이 예련을 펼쳤습니다. 이 영화 숨바꼭질의 기둥 줄거리를 소개해드리면 이렇습니다. 고급 아파트에서 뭐 비교적 완벽한 가정을 꾸리고 사는 성공한 사업가 성수가 주인공인데요. 네. 예, 하나뿐인 형에 대한 비밀과 지독한 결벽증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형의 실종 소식을 듣게 돼요. 사라졌다 형이. 그래서 수십 년 만에 형의 아파트에 찾아갑니다. 아주 푸름한 아파트죠. 근데 이 아파트에 집집마다 그 네모, 세모, 동그라미 같은 그 이상한 암호가 이게 그 집 문 옆에 새겨져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형을 알고 있는 이웃집 여자를 만나게 되는데 이 이웃집 여자는 제발 형한테 내 딸 좀 그만 훔쳐보라 라고 좀 전해달라라는 그런 말을 합니다. 이 낡은 아파트의 암호를 이렇게 천천히 살펴보다가 이게 무슨 뜻인가 이렇게 유심히 살펴봤는데 지금 나오죠? 네모 세모가 네모는 남자, 세모는 여자, 동그라미는 아이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사는 사람의 성별과 뚜렷한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온 집에 그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는지 다 파악하고 거기다가 써놨다는 얘기예요. 섬뜩하네요. 네, 예. 그래서 이제 형의 아파트를 뒤로 한 채 자기 집으로 이제 돌아왔는데 예. 돌아온 자기 집에 바로 그 암호가 적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인종 옆에 새겨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섬뜩하시죠? 네. 영화 숨바꼭질은요, 이 누군가가 자신의 집에, 우리 집에 몰래 들어와서 나 몰래 살고 있다. 이런 이제 설정을 매개로 해서 네. 긴장감을 만들어내는 그런 영화입니다. 주인공 성수의 그 안락한 공간과 그 형이 살고 있는 허름한 아파트와 동네, 이것을 이제 대비시키면서 소위 그 잘 사는 동네와 못 사는 동네로 나뉘어 있는 빈보의 양극화, 이것을 이제 시각적으로 형성하고 있는 작품입니다. 여기에서 그 안락한 공간에 사는 성수의 일상을 위협하는 존재는 바로 그 양극화 사회가 낳은 일종의 그 원한, 저주, 뭐 이런 거라고 할 수 있겠죠. 예. 이 영화 숨바꼭질은요, 그 사회 비판적인 메시지를 녹여내면서도 뭐 장르적인 완성도 면에서도 거의 흠잡을 데가 없는 수작으로 탄생이 됐는데요. 허정 감독의 꼼꼼한 각본과 연출뿐만 아니라 손현주 씨, 문정희 씨 등의 열연도 상당히 인상적인 작품입니다. 네. 네. 자, 뭐 양극화 사회를 말하는 영화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건 그만큼 우리 사회의 네. 그 문제가 더 심화되고 있다는 그런 뭐 반영도 그렇습니다. 되겠군요. 그런 부분에 대한 또 감독들의 문제의식도 네. 같이 커지고 있다는 얘기겠죠. 네. 예. 네, 지금까지 영화 저널리스트 최광희 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